예, 이번 시간에는 외부 데이터 입출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오거나 아니면 외부의 데이터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엑셀을 사용할 수도 엑셀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세 번째는 R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입출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주거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많은 것은 일단 텍스트 파일이죠. tekst 파일인데 텍스트 파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확장자가 txt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파일이 메모장에서 갖고 오는 파일이고, 그 다음에 메모장이나 엑셀 같은 데서 읽어드릴 수 있는 확장자가 CSV인 파일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CSV라고 하는 것은 컴마 separated values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컴마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리되어 있으면 걔를 갖다 CSV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공백으로 되어 있다든지 일반적인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TXT 파일이라고 하곤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받을 때 텍스트 파일로 가져오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고요. 이 경우가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은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엑셀 파일, 즉 확장자가 뭐인 XLS나 SLSX라든지 이런 엑셀 파일로 되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R 데이터 파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R의 고유 데이터 파일 형식입니다. 데이터 파일 형식이 되는 거죠.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도 R을 쓰고 있고 나도 R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이 당연히 R 데이터 파일로 저장해 주는 게 낫겠죠. 그리고 R에서는 R 데이터 파일이 가장 빠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용량일 경우에는 뭐 용량이 작은 것들은 사실 별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텍스트든 엑셀이든 R 데이터 상관없는데 실제적으로 용량이 많은 뭐 빅데이터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라면은 그는 이제 R 데이터로 저장을 해주기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얘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텍스트 파일, 즉 두 가지가 있다고요. txt 파일하고 csv 파일,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부 데이터 입출력이고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하는데 txt 파일이나 확장자가 csv인 거다라는 거죠. 자, 특징. 일단 베이스 패키지, 우리가 R을 설치하며 하고 실행을 RStudio를 실행시키면 올라오는 기본 패키지가 베이스 패키지입니다. 베이스 패키지에 보면 이제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있단 말이죠. 뭐가 있노 하니까는 스캔 함수나 write 함수, write.table, read.table, save, load, 그 다음에 write, read.csv 이런 거죠. write.csv 하고 이런 것들이죠. 요 두 개가 이렇게 뭡니까? 또 대비되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 있네요. 그죠?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니까 파일 입출력에서 우리가 txt 파일 입출력은 read.table, read.text라고 안 합니다. read.table이라고 합니다. read.table이라고 하는 그 행과 열을 있기 때문에 read.table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때 이제 그 파일로 저장을 할 때도 write.table이 되는 거고, CSV는 어떻다? 그러니까 read.csv, write.csv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 할 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파일 입출 인력이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한글일 때가 조금 문제입니다. 한글일 때가 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의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형식은 UTF-8이죠. UTF-8이라고 하는 형식인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 세계의 코드들을 갖다가 이제 글자들을 갖다가 아우르기 위해서 나온 게 UTF-8하고 그 다음에 뭐 16비트, 32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파일 형식이 있고, 이전부터 있던 거는 뭐냐니까 뭐 조합형이니 완성형이니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 CP949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면 NC 타입으로 저장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점이 있는데 그런 차이점들은 요 파일을 가시면 이제 나무 위키피디어인데 나무 위키에서 가보면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SV가 뭘 의미하느냐, separated values죠. 그죠? 데이터가 뭐로 분리되어 있다? 쉼표로 분리되어져 있다. 그죠? 데이터가 쉼표로 분리된 형태를 갖다가 CSV 파일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 번호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어쨌든 그 파일은 마지막 행에서 엔터가 필요하다. 아니면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라인이라는 경우가 간다. 무슨 말이냐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쭉 텍스트 파일 넣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냥 끝내면 저장이 끝나면 안 되고 입력이 된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앞에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경고창이 뜬다라는 얘기죠. 경고창이 경고 메시지가 뜬다. 이런 이야기죠. 자,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폴더 구분은 어떻게 한다? 슬래시나 하든가 아니면 확장 문자열, 우리 그 C계열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역슬래시를 한 다음에 뭐 한다? 역슬래시를 그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고, 뭐 큰 따옴표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갖다 확장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폴더 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슬래시를 쓰든가, 기본은 슬래시입니다. 아니면은 역슬래시 두 개를 써가지고, 그죠? 원자가 역슬래시니까, 그죠? 확장 문자열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래 오셔가지고 아래 오셔가지고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죠? 파일 오픈을 해서 파일 스크립터 뭐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RStudio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죠? 먼저 이런 거 한번 보죠. 이런 거 뭘 볼 거냐니까 여기 툴스 메뉴에 와 보면 여기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글로벌 관계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현재 우리가 스터디 R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만 어떤 설정 값들을 바꾸고 싶으면 프로젝트 옵션에서 한번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전 거부터 해서 앞으로 만들 까지 전부 다 바꾸고 싶으면 글로벌 옵션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일단 글로벌 옵션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 제너럴이라고 되어져 있고 코드가 있는데 두 번째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여기 탭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saving이라는 탭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글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그 인코딩, 이제 우리가 이제 적은 글자들을 갖다가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을 인코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코딩을 할 때 ask 할 거냐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냐니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 포맷으로 줄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인코딩을 쓸 건지 물어보는데, change 눌러보면 보통은 우리가 UTF-8을 지정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CP949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뭐냐니까 시스템 디폴트 값인데요. 디폴트 값인데 그러니까 NC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얘를 쓸 건지 뭐 여러 가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죠? 뭐 저장할 때마다 이제 ask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혹은 우린 UTF만 쓰겠다 해서 UTF-8로 지정해 놓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캔슬을 하고요. 그죠? 요런 것이 있다.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툴스에서 역시 프로젝트로 가볼까요? 프로젝트 오면 역시 코드 이번에 에디팅으로 바로 나오죠. 코드 에디팅으로 나옵니다. 코드 에디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딩이 뭘로 할 것이냐 여기 정해놨다 지정해놨단 말이야. CP949로 하지 말고 뭘로 하겠다. 그죠? 뭐 여기 UTF-8로 하겠다라고 하면 UTF-8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걸 왜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UTF-8이 아니고 CP9491 때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R의 명령어군을 쓰는데 그냥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 에디팅을 갖다가 UTF-8로 바꿔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UTF-8로 바꿔놓고 그죠? 이거 갖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됐죠? 그래서 UTF-8로 이걸 바꿨고 이 바꾼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해준다?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일단 데이터 파일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파일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여기 데이터 파일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이 데이터 파일. 그래서 데이터 파일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하노 하니까는 파일에서 new 프로젝트 말고 new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오시면 쭉 내려와 보면 뭐가 있다? 텍스트 파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선택을 해주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줄까요? 해주는데 일단 name을 갖다가 이렇게 name 그래서 이 변수명이라고 하겠죠. 변수명 주는데 변수명 썼고 나면 한 칸 띄워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에 의하면은 변수명은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겠죠. 물론 큰 따옴표를 줘가지고 띄어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변수명은 한 개의 그죠? 띄어쓰기가 없는 단어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인과 그죠? 그 다음에 한글 그죠? 그럼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주죠. 그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갖다가 주죠. 홍길동이라고 줄까요? 역시 한 칸씩만 띄웁니다. 그냥 한 칸씩만 띄우고 홍길동은 뭡니까? 95점 그죠? 코리아는 그죠? 그 다음에 영어는 80점 산속에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수학은 92점 정도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순신 나오겠습니다. 이순신 나오고, 그죠? 뭐 93점, 그죠? 89점, 97점 이렇게 주죠. 그 다음에 김철수 해볼까요? 김철수 하는데 뭐 73점이고, 80점이고, 91점 정도 된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박영희가 있을 건데요. 박영희 주는데 그 다음에 91점, 92점, 94점 됐죠? 자, 그 다음에 허준도 하나 줘봅시다. 허준도 하나 주는데요. 역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칸만 띄워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98점, 95점, 100점 이렇게 주죠. 됐습니까? 자, 여기가 우리가 포인트를 주는 부분입니다. 요 100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입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를 보는데 그죠? 실제적으로 이게 UTF 파일 포맷으로 할 때는 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엔터 한번 적어 놓고 저장을 눌러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저장하면 어디 저장되니까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스터디 R이니까 스터디 R 안에 저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R에 저장이 되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 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이름은 이게 점수니까 scores.txt로 주죠. txt 파일로 저장합니다. 됐습니까? 잘 저장됐는지 여기 파일 메뉴판을 눌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가 scores.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다시 untitled도 가가지고 자, 이제 쟤를 갖다가 이제 읽어오려고 하는데 텍스트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는 명령이 뭐였는가를 보겠습니다. 그죠? 뭐냐니까 리드가 되고 테이블이었죠. 됐죠? 근데 얘를 갖다가 앞에 물음표를 붙여서 사용 방법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read.table에 관계된 사용법이 여기 나와져 있죠. 나와져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내야 될 거는 읽어올 파일명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있죠? 그래서 몇 가지만 보죠. 그 다음에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 그러니까 첫 줄이
변수명이냐 아니면 그냥 데이터만 쭉 들어있는 거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표시해 주는 건데 헤드가 false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다? 기본값이 헤드는 false다. 그러니까 헤드가 이걸 true로 안 내주면 언급해 주지 않으면 첫 번째 라인이 뭘로 된다? 첫 번째 라인이 뭡니까? 이제 그 문자열, 즉 우리가 하나는 그 문두에 있는 변수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세퍼레이트는 이제 세퍼레이트도 줄 수가 있습니다. 컴마도 여기서 줘가지고 컴마 단위로 되어 있는 CSV 파일도 사실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갖다가 이제 뭐 보도록 하고 코테이션 마크는 이제 어떤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갖다가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죠. 됐고 그 다음에 로우 이름을 붙일 거냐, 그죠? 칼럼 네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야기가 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팩터에 관계된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자, 이 얘기를 좀 우리가 하기 전에, 팩터 부분을 조금 복습을 좀 하고 와야 됩니다. 이제 이걸 써보기 전에.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목록을 보면, 우리가 좀 오래전에 했던 뭐 있다. 아래 자료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래 자료 구조가 있고 벡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다? 아래 자료 구조입니다. 아래 자료 구조. 그럼 얘를 갖다가 보면 아래 자료 구조 말고 그 데이터 유형을 보죠. 데이터 유형에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을 보면 데이터 유형에 뭐가 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와 상수가 있는데 상수의 종류를 한번 보죠. 그렇죠? 요 상수 보니까 여기 범주형이라는 거죠. 범주형. 그렇죠? 범주형.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주형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범주형이라고 하는데 팩터죠. 그냥 팩터. 우리나라 말은 요인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범주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팩터라고 씁니다. 팩터라고 씁니다. 팩터가 뭐냐니까 벡터 값들을 갖다 분류하여 목적으로 만든 레벨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 이제 그 변수의 종류에서 조금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주 변수가 있죠. 범주 변수인데 이제 우리가 지역 번호 하면은 전부 다 이런 것들 중에 한 개일 거 아니에요? 한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번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하나의 범주로 볼 수, 한 개를 갖다가 레벨이나 범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죠? 범주 변수, 즉 범주형이라고 한다. 이 말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캐릭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자열 한 개 한 개를 갖다가 그냥 문자열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얘를 갖다 하나의 범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A도 아셔야 되겠죠. NA, not available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값이 없는 거는 우리가 NA를 많이 적어 놓습니다. 대문자로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NA,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먼저 좀 복습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범주형과 NA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다시 한번 외부 데이터 출력에 와서 앱 출력에 와가지고 이제 실습 예제까지 준비했으니까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드.table 테이블 했고, 그죠? 범주형도 주는 것도 좀 받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그죠? 실제적으로 집어넣도록 하죠. 무슨 말이고 하니까,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치로 할까요? 스튜던트로 하겠습니다. 스튜던트로 해가지고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스튜던트에다가 read.table로 해서 파일을 읽어오게 합니다. 파일을 읽어오게 하는 거죠. 그럼 파일을 읽어오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얘는 우리 프로젝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untitled는. 그죠? 저장이 되면 여기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파일에 보면 여기에 저장되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뭘 안 써도 된다.
절대 경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경로 안 쓰고 상대 경로로 그냥 뭐만 주면 된다. 파일명만 줘도 되겠죠. scores.txt 이렇게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헤드를 갖다가 뭘로 준다. 헤더를 갖다가 잠깐 주지 말까요? 주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보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에러가 날 건데요. 에러가 날 건데, 일단, 뭐냐니까는, 뭐, 라인 2가, 그죠? 뭐 한다. 4개의 엘리먼트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문제가 뭐냐니까, 이게 한글 때문입니다. 한글. 한글 때문에 이가 깨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중에 뭐 했냐니까, 우리 현재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갖다가 UTF-8로 바꿔놔서, 이건 지금 UTF-8로 지금 저장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UTF-8로 저장이 되고 있는 얘는, 뭡니까? 리드점 테이블이 바로 읽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노?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시 여기다가 바로 적을까요? 컴마 해가지고 인코딩 파일 인코딩을 파일 인코딩을 적어주는 거죠. 인코딩 적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한다? UTF-8로 하는 거죠. UTF-8로 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얘를 좀 늘려볼까요? 이렇게. 자,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된 것 같죠? 됐죠? 그럼 스튜던트 한번 불러볼까요? 들어갔다가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오기는 이제 그 파일의 내용을 불러오긴 잘 불러왔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행이 얘가 변수명이잖아요. 한 개 한 개가 name이라는 변수명, KOR이라는 변수명, ENG라는 변수명, MAS라는 변수명. 그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게 변수명이 지금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 라인마저도 뭘로 봤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로 봤기 때문에 V1, V2, V3, V4라고 하는 뭐가 R이 붙여주는 변수명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 name이 그죠? 여기는 코리아 그 다음에 ENG, MES가 변수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불러오면 기본값이 뭐다? 기본값이 뭡니까? 이제 변수명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무슨 말인가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면 read.table 얘를 갖다가 읽어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니까 head false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노 하니까는 여기서 그렇죠?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헤드를 갖다가 뭐 한다? t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잡아주고 한 번 더 스튜던트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잘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들이 잘 올라왔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오고 나면 이제 얘들을 갖다가 서머리 값을 한번 보죠. 서머리 값. 그러니까 이제 str 저번 시간에 했던 거 str부터 먼저 볼까요? 스튜던트 해서 컨트롤 엔터 누르니까 자, 데이터 프레임이고 스튜던트는 여기서 만들어진 얘가 뭡니까? 데이터 프레임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고 네임은 캐릭터죠. 그죠? KOR은 int, ENG도 int, MAS도 int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서머리로 보죠. 서머리로 해가지고 스튜던트를 갖다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어때요? 여기 좀 더 작나요? 자, 여기 보면 이름과 코리아, ENG, MES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그 값들이 나오는 거죠. 캐릭터 5개다. 네임은 캐릭터니까 그냥 캐릭터고, 그죠? 클래스는 캐릭터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 보이고, 랭스는 5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제일 긴 게 저만큼이다. 기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리안 값도 있고, 미니멈 값고, 퍼스트 코타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볼 될 거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거를 갖다가 뭘로 받느냐니까, 이제 요 네임을 갖다가 팩토가 아니라 기본적인 걸로 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 얘를 갖다가 팩토로 한번 바꿔볼게요. 무슨 말이고 하니까, 여기다 컴마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string as 팩터를 t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은 전부 다 팩토로 해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뭘 해준다. 컨트롤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그죠? 그럼 스튜던트 보면 뭐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str을 갖다 눌러보면 여기 앞부분에 어떻다. 네임이 팩토로 바뀌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쭉 보면 여기는 그냥 네임 캐릭터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 여기 네임이 팩토로 바뀌고 5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레벨이 5개인데 김철수, 박영희 여기 요 이름들 전부 하나하나가 뭐가 됐다. 그죠? 팩토가 됐다. 이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자가 된 거죠. 분류자가. 그래서 되는 거고. 이 숫자는 뭐냐니까 기억 니은 순으로 하면 이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 어쨌든 여기에 스튜던츠가 하는 역할이죠. 되죠? 그래서 팩토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자, 요번엔 두 번째로 CSV 파일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여기 예제 부분에 보면 실습에 스트링 에즈 팩터 붙이는 것도 있고 되어져 있는데 라이트 하나 하고 갈까요? 라이트 요거 하나 해보고 가죠. 그럼 라이트는 요거 이제 파일로 저장해 보는 거잖아요. 파일로 저장해 보는 건데 어 뭐를 저장하냐 하니까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갖다가 그죠?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는 건데요. 그죠? 한번 이것도 물음표 줘가지고 한번 도말 한번 볼까요? write table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write.table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쵸? 여기 보니까 뭐 쭉 write table 쓴 게 나오죠. 첫 번째는 x를 준다. 그죠? x죠. x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뭐냐니까, 어,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 이거 데이터 프레임. 그죠?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질 파일의 경로를 적게 돼 있죠. 파일의 경로를 적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경로를 안 적고 그냥 바로 적어 본다라는 거죠. 그죠? 이번에는 경로를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면 자, write table 해가지고 위에서 우리가 만들던 students를 갖다가 그죠?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하니까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파일에서 여기 점점점 누르면 이 폴더에 우리 프레스트 폴더가 열리죠. 그럼 그 경로에 있으면 경로 위에 경로가 있을 겁니다. 이 경로를 갖다 복사를 한번 해보죠. 경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경로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그죠? stud 점 그죠? 그 txt로 할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이렇게 적지 않는다고요. 슬래시로 적는다. 슬래시로 적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싫으면 얘를 갖다 역설식이 2개 적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지금은 슬래시로 했으니까 슬래시로 보자. 라는 거죠. 됐죠? 그럼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보면 저장이 됐겠죠? 어떻게 보냐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stud.txt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걔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가지고 열어보면 조금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얘가 이제 보면 일단 큰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나오네요. 큰 따옴표 붙어 나오는 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큰 따옴이 붙어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려볼까요? 자, 어때요? 여기 일단 큰 따옴표들이 붙어 나오는 게 또 문제고 얘들은 사실 나오면 안 되겠죠. 얘들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니까 이거는 그냥 번호인데 이제 우리는 원래 원본에 번호가 없잖아요. 없고 그 다음 이거는 지금 왜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글이기 때문에 깨진 거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한번 해결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점 테이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일단 쭉 보다 보니까는, 해결할 것들이 뭐냐 하니까는, 여기 쭉 보겠습니다. 코테이션 마크를 갖다가 true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컴마 해서 쿼트를 갖다가 F로 잡아주는 거죠. 그죠? 코테이션 마크 들어가게 되겠으니까 뭐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아까 1, 2, 3, 4 붙은 게 로우명이죠, 로우명. 그죠? 로우의 칼럼명을 갖다 준, 로우의 이름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컴마, 로우.점 뭐를 갖다가 네임을 갖다가 뭐로 준다? F로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글 깨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은 게 파일이 전부 다 지금 한글이 뭐니까 UTF 파일이니까 얘도 뭐 준다. 그죠? 파일 인코딩을 갖다가 UTF-8로 주는 거죠. 그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실행이 됐을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두 개 다 닫아보고 버리고 다시 파일 와서 stud.txt 불러보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것이 보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여기 쭉 해놨습니다. 쭉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 읽고 오거나 아니면 쓰게 할 때 어떻게 한다. 그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주로 많이 쓰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헤드 T, 그 다음에 뭐 파일 인코딩, 헤드가 있으면 헤드 T, 그 다음에 파일 인코딩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스트링 as more, 팩토로 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팩토로 주는 거, 즉 요인으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로우 네임 F 주는 거 이것도 보면 되겠다. 자, 이제 CSV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근데 CSV 파일은 그냥 만들지 말고 여기서 파일 U에서 이것도 텍스트 파일이니까 텍스트 파일 줘가지고 여기서 만들지 말고 엑셀을 한번 이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한번 실행시키고 새 파일을 누른 다음에 그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적게 되는 거죠. 종류 그리고 가격. 뭐 콤마로 분리한다고 안 했나 했는데 그죠? 지금은 그냥 하는 거죠. 엑셀이니까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그죠? 아메리카노에서 한 1,500원 정도 합니까? 싼 거? 1,500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라떼가 있겠죠? 라떼가 한 2,500원 하나요? 2,500원. 그 다음에 뭐 더치커피가 있는데 뭐 4,000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4,000원 정도 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일단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얘를 갖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파일에서 그죠? 다른 이름을 저장을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 저장해가지고 일단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보는데 바탕화면에 이름을 주고 그죠?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메뉴 그죠? 메뉴점 뭐로 준다? CSV 파일로 주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메뉴 이름 적고 맨 밑에서 요 선택을 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 CSV 파일이 있을 겁니다. 심표로 분리. 그죠? 그러면 저장을 누르면 제가 좀 걱정 좀 하겠죠. 그죠? 그러면 걱정하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CSV 파일이 별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바꿔줘서 난 다음에 그죠? 얘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 여기 메뉴점 CSV 파일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탐색기 띄워가지고 그 저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죠?
어디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고 하니까 그 저장하는 위치를 갖다가 한번 볼까요? 찾아가면 되는데 그냥 찾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 요 위치잖아요, 요 위치. 그래서 언제나 얘기를 좀 활용 많이 하시길 바래요. 파일스 탭에서 보면 여기 점점점이 있고 창을 열어주면 여기 그 위치가 있단 말이죠. 요 선택을 해가지고 그죠? 탐색기 열은 다음에 걔를 갖다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기다가 복사해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죠? 여기에다가 메뉴 파일 요걸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려 있네요. 그러면 엑셀을 닫고 그죠?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메뉴.csv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엑셀을 갖다 R을 실행시키면 그죠? 여기에 보면 뭐가 있다? 그죠? 메뉴.csv가 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한다? 얘를 갖다가 이제 입력하는데 읽어오는데 read.csv잖아요. 역시 얘도 물음표 한번 붙여가지고 앞에다가 옵션들을 보죠. 옵션을 보니까 어떻다? 여기 옵션이 뭐가 있노를 보니까 read.table 있고 read.csv 같이 나오죠. 전부 다 나오는데 파일명 주고 헤더가 있느냐 없느냐 주고 헤더가 t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이게 기본값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뭐 필요 없겠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한번 갖고 오는 거죠. 자, 일단 메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고 read.csv 그죠? 그리고 뭐를 준다? csv 주고 메뉴.csv 왜 우리가 파일이 그대로 있으니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왜 안 적어주노? 그래 head equal true 이게 기본값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하면 치면 그죠? 이렇게 나오죠. 유의하지 않는 멀티바이트 문제열이다. 그죠? 한번 볼까요? 메뉴.csv 파일,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러가 났는가? 메뉴.csv 이거 눌러줘가지고 요건 어떻게 읽느냐니까 CSV는 클릭하고 난 다음에 뷰 파일을 눌러주면 됩니다. 뷰 파일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종류, 가격, 아메리카노 다 된 것 같습니다. 컴마로 다 분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얘가 에러가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밸류 있겠습니까? 그죠? 파일 인코딩이 안 된 거겠죠. 그래서 파일 인코딩을 여기 뒤에다 붙여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죠. 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잠깐만 확인해 보죠.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저장을 할까요? 요 메뉴.csv에 입력하실 때 에러 난 부분이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한 번씩 좀 당겼다가 하고 엔터 한번 눌러주고 세이브 누르겠습니다. 세이브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옵니다. 예, 잘 읽어와졌네요. 뭐 때문이냐 하니까 여기 엔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한번 눌러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메뉴 파일을 읽어와서 이제 메뉴 한번 보면 메뉴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된다? 메뉴가 이렇게 보이겠죠? 메뉴가 보이는데 그 보이는 메뉴가 가만 보시면 어떠냐니까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write.table 있지 않습니까? 걔를 갖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면 여기 그 write.table은 write.table하고 write.table 그죠? write.table read.table 네, 다시요. 좀 read.table하고 여기 그 read.csv 보면 얘는 read.table 경우에는 헤더 파일 false가 기본 값이었죠.
그죠? 디폴트 값이. 그런데 여기는 어떻다? head.true가 기본 값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우리가 header equal t를 안 붙여도 이게 기본 값이니까 된다. 그죠? 왜 이렇게 이걸 바꿔놨는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 텍스트 파일에는 헤드가 잘 없고 CSV 파일에는 헤드가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tr에서 다시 한번 뭐 메뉴를 갖다가 한번 보면 그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 이제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 몇 개만 설명을 하고 구두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헤드 값이 t이기 때문에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있고 이 메뉴를 보면은 이 메뉴 str을 해보면 여기에 첫 번째 거 이건 캐릭터죠. 캐릭터 나온단 말이죠. 이거 아메리카노, 라떼, 더치가. 조금 이걸 팩트로 어떻게 바꾸노? 이거 팩트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5천 나중에 5천짜리가 있는데 걔는 아메리카노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다르게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팩트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거 잘 봐야 되죠. 메뉴에서 달러 종류니까 메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종류라고 하는 변수를 갖다가 보는 거고 그 변수를 갖다가 as 팩터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럼 바꿔주고 하면 팩터로 나옵니다. 근데 요거 불러올 때 말입니다. 이제 저장할 때도 요거 이제 리드할 때도 그렇고 한데 리드할 때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니까 리드할 때 이거 두 번째 거는 뭐냐니까 패키지로 보는 거 얘를 갖다가 이제 원자 쓰는 거 요거 원자가 역슬래시니까 그죠? 이렇게 escape sequence 쓰는 것들 이렇게 보이고 있죠. 확장 문자열 쓰는 거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캐릭터로 바꾸는 다시 바꾸는 거 방법. 그러니까 팩토로 바꾸는 거, 캐릭터로 바꾸는 거. 그죠?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write.csv인데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저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 CSV 파일을 저장해도 되고 저장할 때 역시 문제가 뭐 있다. 쿼트랑 로우 네임스 F 요소에 대한 여기 해결책이다. 이런 것들. 앞에 생각하고 똑같죠. 이거는 텍스트 파일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일주일 잘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에 뭡니까? 계속 이제 외부 데이터 입출력으로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